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75년 전 8월 3일 여수 남면의 안도 이야포에서는 피난민을 태우고 제주를 향하던 배에 미군이 폭격을 가해서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합니다. 6일 뒤엔 여수 남면 횡간도 두루교에서 조기자비에 나선 어선에 역시 미군이 폭격을 가해서 민간인이 희생당했는데요. 여수판 노근리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여수 MBC가 과거 미군 작전보고서 기록과 폭격 영상을 찾아내는 성과를 냈고 한국해양구조단 여수구조대가 수중탐사와 함께 첫 추모제를 열었는데요.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진상규명 활동이 진행되곤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특별법 등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유족들은 고령으로 증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고 진실도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진실을 인양할 수 있는 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지들이 모여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 주간 뉴스들 뉴스 이작가야에서 들어보고요. 이슈책 YMCA 토론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8월 1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작가야 시작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기한을 하루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하루 종일 좀 떠들썩했습니다.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요.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노심초사했다.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번 협상에 대해서 협상단들은 SNS로 시작해서 SNS로 끝났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좀 불확실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모의고사 비슷하게 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롤플레이를 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죠. 그래요. 네. 그만큼 이번 협상 과정이 좀 험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결국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잃었습니까? 네. 먼저 험난한 과정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한미 고위급 회담을 테이블에 앉아보기도 전에 취소가 됐고요. 미국 협상단이 스코틀랜드로 출국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그 한국 협상단이 스코틀랜드까지 출장을 가서 물밑 협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협상 내용 중에 핵심은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87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하던데요. 네, 상호 관세를 15%로 서로 맞추기로 했고 추가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등 에너지 제품을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 관세 협상 결과를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SNS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농산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발표가 조금 다르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아냈다라고 해서 어제 보니까 전남도지사도 뭐 환영 입장을 냈던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좀 다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단체들이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 전남도 연맹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정식 발표 전까지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과나 배의 검역 절차 완화, 그다음에 GMO 농산물의 신속 통관, 그리고 곡물 시장의 추가 개방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라는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 그 미국산 쌀 수입 때처럼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예. 네, 소고기 수입에 있어서도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우회해서 미국산 소고기가 검역을 완화해서 들어올 방안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계시는 거고요. 25% 관세를 15%로 낮춘 것이 아니라 무관세를 15%로 되돌린 것이라고 하면서 소금만 간신히 지킨 협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그리고 협상단에 따르면요. 지난 광우병 집회 사진을 이렇게 내밀면서 농산물을 지켜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송미령 그 농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는 개방을 막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선을 그은 거죠. 네,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될 텐데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대한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협상안을 마련할 시간이 딱 2주밖에 안 남은 건데 확실히 준비를 좀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빠르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네, 예. 네, 네. 신청이 시작된 지 지금 뭐 열흘이 조금 넘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미 8조 2천억 원이 지급이 됐다는데요. 지역별로 보니까 인천이 92%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요. 오. 전남이 87.7%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얼마나 지급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이 돈이 잘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소비 쿠폰 지급 첫 일주일 동안에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보니까요. 1위가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위는 정육점이었고요. 그 뒤를 쌀가게, 과일가게가 이었는데요. 생필품이나 이렇게 먹거리를 사는데 소비 쿠폰이 소비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사람이 몰리는 관광지나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맛집에서는 쿠폰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읍면 지역이나 골목 상권에 있는 작은 가게들은 아직은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남에서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게 고령화, 농어촌 지역 사용처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고령층이 많은 전남에서는요 지류형 상품권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 쿠폰이 시행이 되면서 자치단체들이 한꺼번에 상품권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할 물량이 급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늦어졌는데요. 여수 지역을 살펴보니까 이 지류형 상품권 당초 8월 1일 오늘부터 지급이 된다라는 홍보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빨리 도착을 해서 28일에 도착을 했고 읍면동에 교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29일부터는 지금 지류형 상품권도 배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사용처가 너무 부족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표적으로 농어촌 지역 생필품 마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 5% 수준만이 그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전체 중에 5% 수준만이 소비 쿠폰을 받는 하나로마트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지침에 의해서 유사 업종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지만 이마저도 전남은 1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대비해서는 0.6%인데요.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국회 예결위 그 심의 과정에서 냈지만 행안부는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예산안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한 이 소비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신청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카드사별로 별도로 좀 예산을 마련해서 소비 쿠폰
쿠폰을 다 소비한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5만 원을 더 오, 지급하는 것도 그래요? 예, 있다고 하니까요. 좀 음흠. 더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알았네요. 카드사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신청할 네, 걸. 예. 알아보시죠. 네, 네, 뉴스 이 작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책 오늘도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지원금 신청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석유화학 업종 고용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직자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한다라는 거죠. 네, 이번 사업은요.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시비, 도비를 포함한 총 54억 8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합니다. 예. 최근 고용 위기를 겪은 실직자 및 재직 근로자 중 총 4,600여 명에게 150만 원과 4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석유화학 업종 고용회복 지원금 신청 총 4,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150만 원이 있고 40만 원이 각각 다르게 네. 좀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게 신청을 오늘부터 받았죠. 근데 선착순 네. 신청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오픈런이 생겼다고요. 네, 오늘 오전 일찍부터요. 어주 상공회의소가 있는 석창 사거리가 한마디로 교통 마비였습니다. 그래요. 네, 석창 사거리에 둔덕으로 가는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그게 거기 도로가 어쨌든 2차선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주차할 공간은 없지 않습니까? 네, 가다 보니까 차선 하나만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갓길에 주차를 쫙 해놓는 그렇죠. 거죠. 또 그때가 출근 시간이어서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예. 상공회의소 상황은 정말 더 심각했는데요. 이 상공회의소 주차장은 신청자들이 끝을 모를 정도로 서 있었어요. 뭐가 줄이요? 네, 그러니까 인간 띠를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서 아침부터 그 신청을 위한 줄이 발생했고 네. 이 줄이 길다 못해서 건물을 뺑 두를 정도였다. 네, 맞아요. 뺑 두르고 나서 주차장을 S자로 두르고 이 정도였어요. 와. 그러니까 거의 1,000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와. 어제 밤부터 어제 낮부터 여기에 대기를 하고 신청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이게 어제 바로- 밤부터 그러니까 오픈런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가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30도를 웃도는 기온이었어요. 그 폭염에 그늘도 없는 아스팔트 주차장에서 몇 시간씩 서 있어야 되는데요. 10시가 조금 넘으니까 여수 소방서에서 주차장 열기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더라고요. 소방차가 왔어요. 네, 물을 뿌려주셨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예. 제가 오전 9시 30분경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새벽 6시에 왔는데 접수도 아직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청 접수가 몇 시였는데요, 원래? 신청 접수가 8시 신청이었는데 새벽부터 몰린 거죠.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번호표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야 여기 줄 서지 마시고 지금 다 들어오지 마시고. 번호표 몇 번이세요? 잠깐만 대기 작았어. 들어오지 말고 계세요. 새벽 5시 반에 도착했어요. 어제부터 쳤다 하더라고요. 집에 갈라 했어요, 진짜로. 건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가는데 처음에 S자로 이렇게 쓰죠. 줄 쓴 것만 한 4시간 준 것 같아요. 우리도 그게 헷갈린다고요. 이게 잘못됐다고. 접수 안 하고 간다고 안 받아서 한다고 이거부터 돈 40만 원 받으려고 이거 뭐한 짓거리야 이것이 하는 것이 형오지가 뭐 이제 배급 준 것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하고 있어야 되겠냐고 뭐하고 이런 거나 똑바로 좀 해야지 정부에서 하는 놈들이 다 똑같아 다 준비했는데 요거 기다려가지고 하고 있어 이땡 끝에 일하다가 봐봐요 나이 드신 선배들도 계시고 근데 그 양반들 일하다 열사병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뭐한 짓이냐고 이게 안 하면 안 받고 말지. 와,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땡볕에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의 목소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시간은 그때도 한 9시 반 10시경에. 네, 이분들은 기본 3시간씩 이미 땡볕에 서 계셨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더우셨을까요? 네. 앞서 현장 음을 들어보니까 뭐 대기하세요 스톱 뭐 소리치는 맞아요. 목소리부터 네. 뭐 지금 우리가 배급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좀 대체로 좀 격앙되어 있는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네요. 네, 어떤 분은 6시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이미 줄이 많이 서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 갈까 고민한 사이에 벌써 이미 줄은 2배가 더 섰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섰다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난 못하겠다. 가신 아.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그만큼 오늘 아침 상황이 여수 상공회의소 석창 사거리 일대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자, 지원 사업 금액과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40만 원과 150만 원 두 가지였는데 네, 맞습니다. 40만 원 지원 사업 쪽에 신청자가 더 몰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봐서도 150만 원 지원 사업은 평균 3시간 정도 기다렸다면 이 40만 원은 줄이 한 4시간은 넘게 줄 서야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더운 날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요. 차라리 메일이나 인터넷, 팩스 접수를 받던지 현장 접수를 한 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거 보면 공기관에서는 걷어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걷어가면서 줄 때는 절차에 다 따진 게 저희야 젊으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서류 준비 과정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그러면 그냥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핸드폰 이런 거 40만 원 지출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많이 막히겠대요. 그러니까 주려면 좀 다 주던가. 다 힘든 거지. 해당이 될란가 안 될란가도 몰라요. 그 기준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사해갖고 이제 거기서 골라내겠지. 이거 40만 원짜리인데 더 복잡해. 150만 원짜리 더 간단해. 이게 뭐한 짓거리인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하는 것이지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선착순으로 안 하고 그냥 접수를 받는다 그렇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선착순을 해갖고 이렇게 복잡한 거. 근데 인터넷으로 온 게 최고 나왔죠. 네, 가장 불만이 큰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 현장 접수로 선착순 신청을 받냐라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선착순님 약간 급해지잖아요, 마음이요.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런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현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세요라고 바뀌는 부분들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애초 신청 시작이 8시였어요. 네. 근데 워낙 많은 신청자가 몰리니까 6시부터 몰리고 줄이 서니까 이게 급하게 시간을 바꾼 거예요. 접수 시작 시간을요. 네. 또 사전 공지에서는요. 단체 접수가 되지 않아서 개인이 선착순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현장에서는 이 단체 접수가 가능하면서 신청자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기업 같은 데서 단체로 회사에서 한 명이 50개를 갖고 오든지 30개를 갖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한꺼번에 접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기다렸던 분들은 굉장히 울분이 터지죠. 억울하고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 접수표, 대기표 문제도 좀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이 건물 입구에서 그 접수표를 받아야 했어요. 예. 접수표를 받기 전에는 무조건 줄을 서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줄을 서야지만 접수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기까지가 서너 시간 걸렸다는 거죠. 네. 그런데 10시 30분 정도에요. 접수표를 뽑아서 대개 신청자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뒤늦게 이 번호표를 뽑아서 다음에 오늘 오후 5시까지 오면 그때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오세요. 라면서 그때서야 대기자들에게 돈을 준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 싸자마자 모아갖고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차라리 이렇게 접수표를 미리미리 줘가지고 안 기다리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바로바로 번호표 준 다음에 나중에 와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단체 접수 안 받는다고 해놓고 단체 접수 받고 기다린 사람들 우리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회사에서 와가지고 50명 넘으면 이렇게 단체로 접수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을 피해봤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아쉽죠. 통지를 안 해줬으니까 미리. 오픈 시간이 원래 8시 하기로 했는데 6시 반부터 40분부터 사람 많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약간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 분의 말씀처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고용회복지원금 신청 현장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2025년에 현장 선착순 접수라는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함께 여수 산단의 장기 불황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을 조금 더 어렵게 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합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정말 무더웠고 또 어느새 달이 바뀌었습니다. 8월의 첫날이 됐는데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너무나도 7월이 예전 같으면 8월 느낌인데요. 8월을 한 달 어떻게 견뎌야 될지 저도 굉장히 좀 두렵고 겁이 좀 나기도 합니다. 얼굴은 엄청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요. 아마 너무 더워서 밖에 안 나가고 에어컨 바람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YMCA는 9월부터 한 20시간 정도 화학안전 시민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 환경부 관련 기관 중에 화학물질 안전원이 있는데 화학물질 안전원과 저희 YMCA가 여수 YMCA가 같이 기획을 해서 진행하는데 화학안전 시민학교가 8월 한 달 동안 모집을 받습니다. 한 40명 이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과 노동자 혹은 관심 있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교육을 들어가서 20시간 정도 교육을 9월 달에 마치는 형태인데요. 어떤 걸 배울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네. 대신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화학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화학사고 발생 이유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지자체라든가 기업이나 정부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화학물질 저감 계획들을 기업이 어떻게 세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여기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여수시나 전라남도, 인근 순천이나 광양시에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민간인들도 한 3분의 1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은 확실히 네. 좀 준 전문가처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양성시켜서 좋네요. 어떻든 민간 산학이 함께 화학 사고나 화학물질 관리를 줄여내자. 특히 전남 동부권 지역은 예, 산단 때문에 네, 산단 필요합니다. 때문에 광양이나 여수 산다 보면 매일같이 또 우리가 유독물질을 싣고 가는 차량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도로 한가운데 전복되잖아요. 그거 중대한 화학사고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민 전문가를 만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더 화학 안전사고 또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을 저감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예. 있는 사람들을 기르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홍보나 광고를 하시면 주로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진행하거든요. 네. 3시간씩 진행하니까 나오시면 내가 그 관련 학과는 안 나왔지만 가장 전문가다운 그런 지식을 얻고 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시군에서 어떻게 화학물질을 저감하도록 행정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그 순천 YMCA 그 마을과 아이들 어린이집이 작년 5월달에 문을 닫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28일부터 8월 중순까지 그 저전동에 그 보두미 나눔이 어린이집이 있어요. 예? 이 어린이집이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그대로 지금 YMCA 1층 마을과 아이들 어린이집 비어있는 공간에서 한 달 동안 임시 유아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왜 그 골목에 우리 어린이집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 웃고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마을 안에 정말 이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Y와 관련된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되나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런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순천시랑 뭐 저전 어린이집에서 저희 마을과 아이들 어린이집 옛날 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한 그 일주일간 보니까 큰 무리 없이 그리고 이 저전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시려고 막 떡떡해서 막 돌리시고 어린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역시 마을이 함께 키운다란 이렇게 말이 키워야 있죠. 된다라는 예.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바쁘고 고달프게 보냈습니다. 네. 예, 한 주간도 더운데 많은 일들을 한 달치 일하고 오신 것 같아요. 한 주간 근황 들을 때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폭염뿐 아니라 뭐 비가 왔다고 하면 폭우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도 걷잡을 수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후 위기가 정말 우리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는 제8회 국제 기후 에너지 포럼을 통해서 기후 위기 저음 대응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기후에너지부 유치, 또 에너지 기본소득 같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던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대응책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또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에너지 정책은 또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 방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용어들이 좀 다수 나올 수도 있어서 하나하나 쉽게 정리를 좀 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포럼의 이름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비전과 전남의 역할인데, 새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 정책 속에서 전남은 에너지 산업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꿀 것이며 또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논의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해상 풍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 아리백 산단 유치,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전략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전반적인 내용과 총평 짧게 좀 들어볼까요? 김대희 총장님. 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한 18% 정도를 전라남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 1위예요. 전라남도가 한 18% 정도 되고, 그다음 2위가 충남, 경기도, 울산 순인데, 예. 이제 그렇게 비춰본다면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가 특히 이제 산업단지의 아리백 적용, 그리고 대규모 해상 풍력과 또 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가 전라남도가 굉장히 대부분이 좀 전라남도에 몰려 있는 상황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내용을 좀 보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너무 좀 공급 위주의 정책이 좀 많다.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네, 주로 이제 해상풍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아리백도 그렇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이고, 기존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켜낼지, 탄소 중심의 에너지들을 어떻게 좀 탈탄소화로 할지, 그리고 수요 관리 영역은 좀 개념이 아직 좀 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전라남도를 2050년도까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예. 구체적인 전략이 약간 부족하지만 어떻든 현재 전라남도가 처한 사업적 위치를 가지고 방향을 좀 정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인정할 만하다. 의미가 하지만 있었다. 각각을 좀 짚어보면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 각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우선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재생에너지만으로 기업 전력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써야 R이라는 한다. 게 리뉴어블 그렇죠. 일렉트리시티 에너지. 100%. 예, 그렇습니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2014년부터 이게 기업과 정부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그 비영리 단체가 먼저 이 캠페인도 아니고 굉장히 강제 조항으로 좀 시작한 건데, 맞다. 이것이 맞다. 그래서 산업과 기업체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아리백을 선언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유럽 사회 안에서는 이제 국제적 약속이 되어가고 예. 있는 것이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그래,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해하고 있는 이 아리백은 조금 좀 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그 어떤 산업이나 기업 구축의 확산이 그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가운데서 아리백을 계속 무분별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리백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 조금 훼손되는 그래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건 좀 조심스러움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라남도가 발빠르게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을 산업단지 육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해상풍력 기반으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 아리백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에너지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정책은 주목할 정책이고 방향은 굉장히 맞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라기보단 근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담보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전라남도의 그동안 노력이 있었는가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부터.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전라남 도지사나 전라남 도청만의 결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아리백을 진짜 하고 싶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산업단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라남도 안에는 전체 시군과 같이 협의도 하고 공론회 현장도 만들고, 이게 결국은 전라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예. 향후 30년 넘게 2050년까지 진행되는 일이라고 본다고 하면 예. 중요한 주민들이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공론회 좀 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 현수막만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론화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방향은 맞다. 방향은 네. 맞지만 공론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네네.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아리백 산단 조성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리백이라는 게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는 친환경 산단을 만들겠다. 전남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에도 대응할 수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이루어보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도 관련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이고 방향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있느냐 또 어떻게 산단을 유치할 것이냐 기업들을 이런 게 문제일 텐데요. 현실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아리백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이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예. 그중에 한 23% 정도가 미국이고요. 한 21% 정도가 일본이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한 20%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한 50여 개 정도의 대기업 중심으로 이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제조 사업이잖아요. 예.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한 17% 정도, 17% 정도 우리나라 제조기업 중에 17% 정도가 해외 바이어나 그리고 이 공급 원청으로부터 아니, 당신 기업 이 제품이 혹시 아리백에 의해서 만들어 온 제품이냐? 그걸 보더라고요, 보니까. 예, 물어보고 아니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반려가 돼요. 특히 이제 작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일수록 여기에 대한 경험이 커요. 그러니까 수출에 불리하다는 거죠. 아리백을 안 하면.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한 47% 정도, 한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안 하고 있어요. 해외 바이어를 바꿔버려요. 공급처를 바꿔요.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미안하다. 우리 그냥 다른 너한테 납품 안 할란다. 수출 안 할란다 하고 바꿔버리거든요. 실제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백에 도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하든가 녹색 프라임 제도라고 하는데요. 직접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녹색 프라임 제도에서 금액을 주고 사오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뭐죠? 내 공장 옥상에다가 내가 필요한 전력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겠다는 자가 발전을 하거나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네.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리백을 조달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라남도는 약간 제가 이제 문제를 생기는 것이 새로운 아리백을 조성하겠다는 곳이 해남이나 강진이에요. 그건 뭐냐면 주로 제조업 수출 단지는 어디에 있어요? 전남 동부권에 동부권에 있죠. 있죠. 아니면 여수, 강주 순천, 기아자동차라든가 최소한 일정 정도 수출하는 제조업이라면 공장의 규모가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조그만 김을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라면 차라리 맞겠다. 그러면 이건 기존 산업단지에 기업이 아리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정부 재원을 투자해서 저 시골 한가운데 농공단지에 아리백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뭐 풍력반전 세워놓겠다. 아니면 태양광으로 뭐 거대하게 농토를 장악해서 하겠다. 이건 발상이 좀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기존에 해외로 수출하는 제조산업단지가 자기 공장 부지나 아니면 해상풍력에 내 일정 규모의 전기를 구매하겠다. REC 당신들한테 구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제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탄소 국경세 문제가 도입되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더욱더 큰 수출 장애가 되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작은 시골 단위의 농공단지 규모로 만들어서 시범하겠다. 이거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 우리 동부권에 있는 산단을 위한 공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조금 약간 김대희 총장님 약간 엇갈리는데 그건 장기적인 플랜이죠. 예. 그러니까 여수 산단 같이 제조업 같은 경우를 아리백으로 선언하게 하는 것은 기업이 먼저 우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반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이고 그리고 굉장히 탄소를 많이 쓰는 에너지원을 쓰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아리백으로 전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되 다만 이제 국내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말메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작은 농공단지 이야기했지만 그런 시범 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범 단지를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현재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리백의 산단으로 구성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험실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전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작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지금 아리백을 선언했던 많은 기업들 중에 제조보다는 예. 그러니까 전력량을 많이 쓰지만 제조업을 형성하지 않은 애플이랄지 구글 데이터 센터랄지 뭐 이런 곳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을 그 전라남도 안에 아리백 산단을 형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예.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전라남도가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모으자는 거죠. 대불 산단이냐 여수 산단이냐 포스코냐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예.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아리백 단지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야 전라남도가 유치하고 싶은 기후 에너지부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아리백 이 단어만 강조시키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산단에 어떤 산단을 또 유치할 것인지 기업을 기업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기업이 나서 가지고 아리백에 가입하고 아리백을 전환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제품을 팔고자 하는 것이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있을 때 기업이 기업이 준비가 전환하겠죠. 돼야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 두 번째 기후 에너지에 적정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어떤 딱지를 붙여준다거나 마크를 붙여준다거나 이랬을 때 기업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 기업이 아리백 산업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돈을 쓰는 거죠. 하고. 정부의 돈만으로 가지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리백 산단 조성 이야기부터 해봤고요. 하나 더 에너지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기본소득 어떤 정책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대희 총장님? 예, 그런 측면도 그건 에너지 기본소득의 한 방편이고요. 예, 에너지 기본소득은 보통 우리가 기본소득이라 그러죠. 예, 기본소득 국민 1인당 얼마를 보장해주는 예. 기본소득적 개념인데 에너지 기본소득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소득은 보편적, 누구나다. 그리고 예. 무조건적. 음. 뭐 여기는 대상이 제한 없고요.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에너지 기본소득인데 뭐가 들어간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죠. 그럼 가정에 예, 전기나 난방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방식. 일정 규모. 예. 그죠? 소량을. 그리고 이건 전기나 현물로 주는 것도 있지만 현금으로 주는 방식 두 예. 가지가 존재합니다. 예. 그죠? 누구나다. 어느 몇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다 가는 에너지 기본 소득의 개념인데 예. 특히 이 에너지 기본 소득은 현물과 현금 두 개 다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가 이렇게 나선 이유가 신안군과 무안군이 해상 풍력을 하면서 예. 그 남는 이윤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으로 갔거든요. 그게 햇빛연금이죠. 네, 그게 바로 에너지 기본 소득적 개념입니다. 그럼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해상 풍력, 예. 많게는 지금 현재 원전 분량 2배 분량까지 해상 풍력을 거대한 단지로 서쪽부터 해서 우리 여수 동쪽까지 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서 나오는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조 원 단위까지 발전 수익들을 전남 도민들에게 해서 이제 발전 수익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 예. 일부를 전남 도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라는 기본 개념으로 에너지 기본 소득을 왔죠. 대신 이게 돈으로 줄지 아니면 전기료나 난방 에너지를 감면해 줄지 방식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신안과 무안은 규모가 좀 적잖아요. 예. 인구 규모는 적지만 해상 예. 풍력 규모는 좀 있어서 예. 그건 뭐 1인당에서 2-30만 원이라도 좀 혜택은 될 건데 예. 전남 도민들 180만 도민한테 전체 연결했을 때는 금액은 좀 적어지겠지만 시도 자체는 좀 좋다고 봐요. 특히 이제 여수시나 여수시 에너지 기본 기획 조례에 에너지 기본 계획에 이 내용은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삼산면 쪽으로 보면 해상풍력 특히 여수시나 전라남도가 투자한 공공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계획 중인데 예. 여기 남는 이유는 여수 시민들한테 일정 규모로 가겠다. 애초에는 한 6km, 8km 이내 그 풍력단지가 있는 지역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대상이 확정은 안 됐지만 에너지 기본소득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전 도민에게 확대하는 문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너지 기본소득에 대한 말 그처럼 정의와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예.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아리백을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탄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지구를 좀 더 이렇게 해보자,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에너지 재생을 통해서 아리백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를 들면 수익과 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 수익들이 누구에게 가야겠느냐? 지역민에게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건 좋은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뭔가 산업 단지가 산업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을 다시 재교육해야 된다랄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랄지 농사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전라남도가 에너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신안을 에너지 기본소득의 모델이 일정 부분 있으니 이것을 지역으로 확산하게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확대해보겠다.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효한 것이고 꼭 중요하게 정부에서도 이 내용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인구수나 수익 규모 이런 걸 봤을 때 좀 정교한 설계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니 좀 정교한 설계보다는 예.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저는 시작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시민들의 공론화를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그걸 누가 딱 결정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는 방식 왜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전남 쪽에 있는 해상풍력 발전의 80%가 민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간은 돈을 함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민간이 대부분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강제적으로 뭐 세금 걷듯이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 기부 아니면 방식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뭐 이런 걸 놓고 좀 방법들은 아직 제대로 정해진 건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 중인데 전남도는 전남 나주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수부가 부산에 갔으니 기후에너지부는 전남에 와야 된다 라는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논리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논리를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김석 총장님? 저는 전라남도가 뭐라도 하기 위해서 예. 나름 지금 현재 해상풍력에 대한 문제, 아리백 산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나주에 있는 에너지 뭐 공과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기후에너지부라고 하는 것이 신설된다고 했을 때의 조건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부를 전남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설득과 국민적 설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전남이 그동안 이 기후에너지부가 전남에 설립되기 위한 예. 정치력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예. 전라남 도청 독단적으로 또는 가져와야 돼라고 선언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것 역시도 거버넌스 형식으로 전라남도도 그렇고 되게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부를 왜 전라남도로 가져와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공론화 방식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리백 산단을 위한 뭐 전라남 도민 뭐 거버넌스 대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들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모두의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열어가지고 예, 그런 거 하는데 왜 전라남도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치 본인이 결정하면 전라남도 도민들이 다 박수 칠 거로 아는데 이런 방식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예. 그럼 밑에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들 제발 좀 도민을 믿었으면 제발 전라남 도민을 믿어라. 전라남 도민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전라남 도민이 맞다고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전라남 도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 또 날카로운 한마디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에너지부는 가져오는데 힘을 모아야죠. 그런 방식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뭐 지난주에 다른 행사를 갔다가 여기에 뭐 서명하고 뭐 기념사진 찍기를 저는 웃고 그냥 나와버렸거든 그 행사장을요. 그 뭐냐면 예? 한전이 있고 또 뭐 해상풍력 최고의 발전단지가 전라남도에 있고 그래서 기후에너지부를 전라남도로 가져오자 한마디로 좀 웃었거든요. 가져옵시다 그래도. 아니요. 그러면 LH 본사가 진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과 육상교통의 다 중심은 대전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는 대전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아니, 환경부는 그러면- 강원도로 가야 하냐 그러죠. 이렇게. 예. 먼저 현재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에너지부를 가져올지 에너지 영역, 산자부의 에너지 영역을 가져와서 환경부를 키울지 아니면 산자부에 있는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에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모아서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지 예.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기후에너지부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예. 야 한전 본사가 있고 해상풍력 좋으니까 가져오자는 발상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런 문제에 힘 빼지 말고 COP 33 유치나 아니면 그렇죠. COP 38, 그렇죠. 38 유치에 관계된 바탕이 뭐예요?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예. 전라남도의 탄소 중립 산업정책이라든가 예. 뭐 탈탄소 교통정책이라든가
요런 공공 영역 문제에 뭔가 좀 전라남도가 이건 다른 데보다도 경기도보다 서울보다도 서울은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2개 줄이기 운동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좀 구체적으로 전라남도의 정책이라든가 시민들의 생활과 삶, 기초 시군 단위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눈에 보이고 뭔가 탈탄소에 관계된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구호만 있는 거예요. 구호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구토교통부는 대전으로 가야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후 위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해봤는데,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1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여수가 33도, 순천, 광양 35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